무지하게 급하거든요. 사람들 무지하게 급하고 바로 성과가 나와야 되고 인풋하면 바로 아웃풋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속전속결식으로 했던 게 바로 분양권 시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답답하고 가슴에 뭐가 좀 꽉 막힌 게 있겠지만 이것을 고통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이걸 가장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그 작년의 여파가 올해까지 그대로 이어질 걸로 조금 전망이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어떤 관점과 시각을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할지 오늘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네네. 지금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바라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부동산으로 안 바라보면 뭘로 바라봐야 이제 그게 이제 될까요? 부동산이 이제 제 이름이 김문성이잖아요. 네네. 그냥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이미 선입견에 쌓여 있는 거죠. 이 어떤 물건과 어떤 그런 상품과 재화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왜냐? 지금 23년은 들어 22년을 이어서 네. 계속적으로 경기라든지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부동산 뭐 안 좋고 또 급매물 나오고 경매 시장 쏟아지니까 이때 뭐 줍줍할 수 있는 거 없지 않냐. 맞아요. 이런 네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시점은 그런 그 위기의 기회 찬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멈춰야 된다. 관점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경거망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더욱더 잘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떠오른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불비불명이라고 새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속담과 사자성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는 바로 불비불명. 그래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결정적인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참고 견디려서 적절한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다려라와 이 버텨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뭐 버틴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힘듦을 상태를 내가 인정을 하고 네. 괴로운 상태를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즉 네거티브지 않고 포지티브적으로 참 그 계속 웨이팅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과 뭔가 나만의 어떤 그죠? 나만의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잘 참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말은 쉬울 수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특히 어떤 의료, 네. 법률, 부동산 이런 다양한 분야는 자기 어떤 직관과 자기 어떤 그런 지혜를 믿지 못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들이 나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전문가를 따라가주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말에 많이 좀 현혹이 돼서 그 집단을 따라가는 경향도 조금 많이 보이고 그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유교 정신이 아주 좋아지고 학연, 지연, 친구, 가족 이게 그 전문가들과 레벨이 동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이런 것들은 참조만 하되 네.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패도 내 몫이고 성공도 내 몫은. 그러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공부 다들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한 어떤 전문적 지식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그러니까 뷰만 조금 포인트를 바꾸는 어떤 그런 걸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공감이 되게 되면 부동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앞으로 2023년도 그렇고 네.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뭐 직업도 많이 바뀐다 하고 그렇죠. 새로운 산업 뭐 4차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드론의 어떤 대중교통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게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과 직결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봤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무조건 이것은 보장성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된 머릿속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시고 이것들을 모든 걸 다 부동산에 대해서 연관을 갖는 그런 훈련,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자꾸 돌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부동산을 바라봐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023년만큼은 김효년인가요? 갑자기 또 이렇게 불러. 어쨌든 토끼 해죠. 네, 토끼에는 뛰어다니지 말고 차분히 풀 뜯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라는 네네.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 부동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주택, 토지, 상가 이 세 개로 보통 보잖아요. 네네. 거의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택 기준으로들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있다가 주택이 더 이상 부동산의 혁신적인 그 가치를 선도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음식점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집을 우리가 보통 맛집 그러잖아요. 그쵸. 맛집 선정 막 100개. 부동산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상권, 그 다음에 소위 1등부터 100위까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넘버원 프리미엄 아파트 다 정해놓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럼요. 음식점 맛점 또 맛이 중요하다 다 얘기하잖아요. 맛이 중요해서 맛집 맛있는 데 아닌가요? 다니시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음식점에서 음식의 맛은 그 음식점의 어떤 가치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이후의 트렌드의 방침들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가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세팅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명 등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맛을 떠나서 부동산도 기존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에서 업그레이드되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은 그렇다 치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 건물이 가장 선호하고 그렇죠. 가장 잘 팔리기도 했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수익률 5%라고 됩니까? 지금은 예금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금 금리를 넘어서려면 네. 10% 정도가 나와줘야 괜찮네라고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요. 10% 수익률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오죠. 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존의 상가 건물은 무조건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토지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봤던 토지의 가치, 토지의 어떤 그런 가격을 형성하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그리고 현재의 지목,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와의 접한. 그렇죠. 도로 그런 접 부분. 여부. 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가치를 판단해서 산다 안 산다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런 세 가지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토지의 가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된다.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 판단 기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라 이런 얘기 같고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긴 한데 주택, 상가, 토지를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좀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네네. 다소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네, 모든 부동산들이 수익성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매매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런 수익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다른 가치로 접근을 해야 이런 의미 같아서 네,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누구나 다 모든 인간들은 손해 보기 싫어하고 네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수익에 대한 기준, 네. 그리고 수익의 기준은 결국 1억에 사서 3억에 처분했을 때 2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3억에 처분했다는 이 자체는 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만들어진 제도권 시스템, 그 다음에 실거래부터 해가지고 평균 시세, 이런 것들은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또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곳에서 만들어진 장치란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기존에 봐왔던 부동산에 대한 가격과 그 가치에 대한 그 시스템대로만 대입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아서 5천밖에 수익이 생기지 않지만 나한테는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정립된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이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혼자가 아니라 10명, 여러 명 또 지역적으로 뭔가 발생이 된다면 쟤들은 부동산을 좀 새롭게 보네. 그게 이게 글로벌화 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토지와 부동산, 주택의 가치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금리라든지 어떤 다른 부동산의 어떤 그런 영향에 좀 덜 휘둘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네네. 앞으로 더 많은 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작점을 2023년부터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나의 기준을 그 부동산에 관한 나의 기준을 좀 명확히 잡고 그 기준에 이제 휘둘리지 않는 이제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려면 지금은 뭔가 움츠려야 되잖아요. 네네. 경감망동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을 자꾸 머무르지 말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창의적 시각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부동산의 이노베이션이 들어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석학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 갈수록 이노베이션밖에 답이 없다. 이건 모든 분야에 다 접목할 것이다. 이노베이션을 좀 어렵잖아요. 네. 혁신,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 건가? 뭔가 좀 뛰어넘는 건가? 그런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에 가장 집중을 하되 과거의 잘잘못을 피드백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의 가치의 혁신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여기까지만 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은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지 수익성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혁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겠다 스스로 조금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당장 지금 재작년 힘들었던 이 일말의 단기간으로 그런 생각을 갖기는 조금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왜 그러냐. 무지하게 급하거든요. 사람들 무지하게 급하고 바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네네. 인풋다운 바로 아웃풋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속전속결식으로 했던 게 바로 분양권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답답하고 가슴에 뭐가 좀 꽉 막힌 게 있겠지만 이것을 고통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좀 이걸 가장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주택이 선도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가 다시 제자를 찾아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것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더 이상 일괄 개념을 보지 않고 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 가치를 다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토지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게 보이거든요. 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선의기획 해가지고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 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땅에 대해서 지금 3.3제곱미터당 우리가 가격이란 시세를 그렇죠. 보면 공시 가격이 존재하죠. 네네. 그다음에 감정 가격이 존재하죠. 그게 지금 현재 토지의 평가 기준에 답니다. 훨씬 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저는 보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올해 2023년에 부동산을 보는 관점 불비불명이라고 하셨죠. 네, 불비불명과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네네. 사고. 네. 일단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살아야 돼요. 기존에 똑같이 나오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귀 기울이고 금리 때문에 벌벌 떨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의미가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